여러분, 기관 투자자 서베이에서 최고의 포트폴리오 전략가로 선정된 이 사람은 마이클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월가의 쪽집게라고도 불리고 지난해 금융시장 폭락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대표적인 약세론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시장에서 한 가지 대응 방법을 소개했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리서처 송새벽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5시 9분, 오늘 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거시경제 섹터 영상 준비했습니다. 빠르게 비트코인 차트 먼저 보고 오늘 내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고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전해드리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30분봉 차트이고 현재는 해당 작도로 3의 4파를 런닝 플랫으로 완성하고 3의 5파 엔딩 다이아고날 관점을 메인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3의 4파 구간을 삼각수렴으로 보는 관점도 있는데 그러면 5파 이후 상방 돌파하면서부터가 3의 5파의 시작이죠. 그런데 지금 저점을 올리면서 수렴의 추세를 만들어가는 모양이 이 삼각수렴보다 런닝 플랫으로 보면 비율이 더 잘 맞는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플랫 335 소파동에서 마지막 C파가 임펄스로 떨어졌다는 점에서도 러닝 플랫에 좀 더 신뢰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삼각수렴이 아닌 러닝 플랫으로 봤을 때 이 3의 4파가 삼각수렴과의 차이가 있다면 5파의 시작점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변경이 된다는 점, 1파와 5파의 크기 1대1 지점이 22K에서 21.89K 정도로 좀 더 보수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달라진 점입니다. 618에서 지속적으로 저항이 유효한 점은 동일하고 3의 4파가 삼각수렴이었다면 1, 2, 3, 4, 5파 이후 하락을 시작할 가능성을 말씀드릴 수 있고 러닝 플랫 관점이라면 1파, 2파 플랫, 지금 3파를 진행 중인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차트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을 간단히 먼저 말씀드렸고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드렸던 코스모스 일본 기준 숏포지션은 여전히 수익권에서 홀딩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 제 매매 포지션을 공유드리고 있고 입장하시면 매매하실 때 관점을 참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을 보면 올해 첫 FOMC가 한국 시간 기준 2월 2일 목요일에 마무리가 되고 새벽 4시에 금리가 발표됩니다. 올해 첫 FOMC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상황입니다. 연준은 FOMC 일주일을 앞두고는 발언을 자제하는 블랙아웃 기간을 갖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연준 위원들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블랙위크 기간을 앞두고 많은 연준 위원들은 공개 발언을 갖는데 대표 외파 인사인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있고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발언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해 첫 FOMC에서는 25bp 인상이 우세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블랙아웃 기간에 앞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위험자산 시장이 반등을 크게 보인 만큼 다소 안정세를 부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이번 주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지켜봐야겠고 또 오늘 따끈따끈한 경제지표 하나가 발표되었습니다. 뉴욕 제조업 활동을 집계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었는데 뉴욕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의 제조업 업계 상황을 드러내는 지수입니다.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는데 1월 제조업 지수는 모두 마이너스 32.9를 기록했습니다. 2020년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고 지난해 12월 직전 달에 기록했던 마이너스 11.2보다 훨씬 악화된 수준입니다. 이 지수가 0을 하회하는 경우 전체적인 제조업 업황이 위축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제조업 지수, 제조업 PMI는 글로벌 경기 흐름과 연동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은 중국 제조업 경기가 크게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많은 경제지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금융시장의 랠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번 주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도매 쪽의 물가지수로 흔히 알려져 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에 선행적인 영향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작년 말 인플레이션 완화에 환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PPI 또한 CPI의 둔화를 뒷받침해줄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월가 컨센서스는 지난해 12월 PPI가 전월비로 0.1% 하락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 경제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미국 소매 판매와 같은 굵직한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월저널 전문가들은 1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대 감소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소매 판매에 대한 해석은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접근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간단하게는 이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것이 소비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과 경기 침체 국면에 긍정적인 반응을 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연초부터 주식시장의 경우 S&P 지수는 약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시장이 정말 좋지 않았고 연말에도 별다른 랠리가 없었던 것에 비해 연초에 상당히 좋은 랠리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과연 연초 랠리가 금융시장의 행방을 상승장 쪽으로 바꿔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랠리가 지속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월가에서는 이번 랠리를 믿어서는 안 된다. 다소 단기적인 일시적인 베어마켓 랠리다라는 의견이 연이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선 월가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의 수석 전략가, 영상 초반에 소개드렸던 마이클 윌슨은 지금 금융자산을 매도할 시기다.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 주장하면서 연초에 견조한 시작을 하는 이런 흐름은 신기루 같다 표현했습니다. 이 랠리는 지속될 수 없다는 뜻을 전한 것인데 지금부터 몇 주 동안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고점 매도의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죠. 이전에 소개드렸었던 200일 이평선과 가까워지거나 돌파를 하더라도 매도로서 접근한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랠리를 믿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 시장이 보이는 연초 랠리가 긴축기를 끝내고 회복기 초기에 접어든 것처럼 시장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답변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회복기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 후에만 발생하고 지금의 상승세는 시기상조로 끝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JP모건 외에도 시티 역시 비슷한 의견을 전했는데 올해의 랠리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현재 거시경제, 금융환경을 고려하면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뉴욕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위험자산 전망치라는 점에서 결이 같다고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지금 연초 랠리 때문에 S&P 등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너무 높은 수준으로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버린 상황이라 분석했습니다. CT 분석에 따르면 S&P PER이 18.2배 정도로 올라왔다 하는데 전망치에서 극상단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PER은 주가 수익 비율이고 어닝 퍼 쉐어 EPS에 대비해서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자, 약세장은 모두를 속이는 경향이 있다. 마이클 윌슨이 남긴 말입니다. 양봉이 쭉쭉 뻗어가는 차트를 보고 포모를 느끼지 마시고 어떤 포지션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른 코감기가 나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리서처 송새벽이었습니다.